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투자이민 수속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 소비자는 현명하다 관련해서 저희가 대담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저희 회사 김지영 대표님 그리고 홍창한 변호사님 모셔왔습니다. 근래에 저희가 팀원과 위메프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휴가 가려고 항공권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위메프랑 팀원 사태가 꼭 그런 플랫폼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미국 투자이민이 지금 금액이 80만 불에서 금액 자체가 11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런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제가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려면은 어떤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 혹시 저희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몇 케이스 정도 승인 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정 PD가 이야기해주네요. 네. 185세대라고 하는데 와. 맞습니다. 185세대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네. 거의 다. 네, 맞아요. 다 했네. 185세대 중에서 80만 불과 90만 불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승인 세대가 30가구가 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저희가 1년에 한두 건 킥해봤자 10건 케이스 하면서 프로젝트를 논하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일 프로젝트에 1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경험이 있어요. 대표님 그 프로젝트는 뭐였죠? 그때 당시에 맨하탄 메리어트 최근에 네. 100세대 모았고요. 네. 200가구 이상 모였던 거는 펜실베니아 고속도로 그리고 펜실베니아 예. 철도도 다 저희 회사는 네. 프로젝트가 안전하다고 싶으면 최소한 100세대는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 이제 단위가 50세대다 그러면 이제 독점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네. 3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은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이민도 이민이긴 하지만 이걸 마켓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장이든 간에 가격 경쟁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가 하나가 확실하고 품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 이민 시장은 사실은 이런 소비재 시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관련해서는 변호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짧게 우리 이제 이 간접 투자 이민의 역사를 좀 와가지고 우리가 둘러봐야 되는데, 네. 이 간접 투자 이민은 사실 시작된 건 1992년부터예요. 네. 1992년부터 시작되고 나서 그때 세 가지 주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직접 투자 이민 시기에는 없었던 네. 리저널 센터라는 게 등장을 하고 예. 프로젝트 디벨로퍼가 등장을 해요. 디벨로퍼가 투자자가 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를 대신 이제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리저널 센터거든요. 리저널 센터가 처음에 이제 92년에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예. 2008년도 이전에는 20개 미만의 개수를 유지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늘어나서 네. 2017년, 18년도에는 880개까지 올라갑니다. 네. 2014년, 15년 이럴 때는요, 네네. 중국에서 투자이민 금액이 적게는 4조, 많게는 한 8조까지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대륙하고 싸움은요. 그렇죠. 예. 네. 한국에서의 이 수준 자체를 넘어요. 저희가 그때 한국에서 대략 한 200가구 진행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네. 한 에이전시가 200개 이상 진행을 해요. 사실은 2015년 이전 시기에는 투자 이민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네. 2015년부터 폭발적으로 투자 이민을 하면서 맞아요. 저희 대표님은 그때 이거는 한국 업체와의 싸움이 아니구나, 중국 업체와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막 하루에 한 달 만에 100개씩 그냥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갖다 선택할 권한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마케팅 파워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고객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저널 센터에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제일 먼저 이제 노크를 한 게 중국 메이저 에이전시예요. 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많아야 프로젝트 숫자가 이제 한 300개, 그리고 적게는 한 50개부터 예, 예.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에이전시에서 벌써 한 달에 200, 300개가 나가니 저희를
찾아오겠습니까, 한국에? 한국 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의 이제 리딩 업체로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를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중국으로 이제 못 넘어가게 이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이제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이죠.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주업체 대표로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 네, 네. 그걸 가져오려고 사실 부단히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 주정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는 네, 네.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US Bankruptcy Code에서 네. 파산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 파산법은 사실 파산을 하는 사람을 네.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네. 예, 그래서 파산을 한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네. 보호를 해주는데 네. 파산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네. 개인, 개인, 회사, 회사, 그리고 지방정부. 예. 안타깝게도 투자는 주정부는 없어요? 주정부는 없어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펜실베니아 주정부, 네.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 네.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주정부가 네. 채무자가 되면 네. 주정부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제가 좀 놀랐던 게 맨 처음에 제가 이 업계를 왔을 때 여러 회사 이제 인터뷰를 본다던가 다른 회사 이제 대표님을 만나본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저널 센터 자체가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같은 이주 업체들이 달라붙어서 따지고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요런 미국 투자이민의 구조상에서 그 리저널 센터와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는 디벨로퍼 개발자죠. 요거 관계나 내지는 이런 사람들의 목적 관련해서 대표님이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저널 센터는 소위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또 이런 서류를 또 임용국에 발송을 해서 우리가 영주권을 받아주게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관리를 또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리저널 센터가 이제 민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제조업체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정부 인프라 할 수도 있죠.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 어떤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주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주 회사가 있고 네. 물리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디벨로퍼가 있고 그렇죠. 네. 사실 여기에 이제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리저널 센터가 있어요. 근데 네. 리저널 센터 역할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공사를 하는 이 공사를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본인들의 원래 본질적인 목적인 역할이거든요. 거죠. 예, 예. 그런데 요새 최근에 많은 리저널 센터와 네. 디벨로퍼가 네. 오너십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네. 자기 프로젝트를 네. 자기가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네. 할게라고 약속은 해. 내가 빌려주는 프로젝트가 개발업자나 아니면 리저널 센터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요 그렇죠. 부분 미리 네. 말씀드려요. 네. 네. 그런데 네. 사실 이게 관리 감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대해서 네, 네.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제3자인 이주업체밖에 이제 안 남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실사를 하는 실제 목적인 거예요. 실사라고 하면 실제로 네.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네. 감사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친구들의 네. 재무 상태가 어떠한가를 첫 번째로 봅니다. 당연히 네. 재무제표부터 보겠죠. 보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투자자의 권리가 네.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해요. 네. 항상 청사진 막 멋진 하고 그림을 했죠. 그려요. 네. 저는 보통 그거 패스합니다. 알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파산 시에 네.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 투자자가 어떠한 얼마나- 권리를 가지는가. 네. 그럼 보통 우리 투자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파산 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리저널 센터나 디벨로퍼가 네. 네. 자주 쓰는 트릭이 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자기네들은 담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담보는 있어. 네. 그런데 순위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리저널 센터가 행포를 부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투자자 본인이나 이런 이주 업체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홍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담보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담보가 있다고 오 담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주 업체가 그러면 그 정말로 객관적인 근거 갖고 와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담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후순위 아니야 라고 또 이제 물어보면 다음에 네. 뭐라고 하냐면 네. 그러면 자기네들은 선순위야 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보면 선순위가 맞아요. 네. 자기네들밖에 없어. 네. 그런데 나중에 담보를 봤더니 네. 가치가 없어.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예, 예. 투자이민의 고인물, 한국 투자이민의 데모.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너무 많은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시샘도 많이 받고 계신데요.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제 프로젝트를 실사를 할 때 고객의 입장이라면 이것만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고객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서류를 일일이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저널 센터하고 네. 개발사의 이런 담보, 대출 계약을 네. 소비자들한테는 잘 주지 않아요, 리저널 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보는 부분은 대출 계약서의 이자예요, 맞아요. 이자.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가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면 하이 리턴을 투자자가 받으면 네. 저도 고객들한테 이거 한 7, 8% 됩니다 하고 적극 권하겠어요. 네네네. 근데 이 하이 리턴은 실질적으로 리저널 센터의 몫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정부에 투자하고 민간에 투자하고 어디가 하이 리스크겠습니까? 어디가 수익이 많겠습니까? 민간이겠죠. 당연히 민간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리저널 센터하고의 론 계약 자체가 이자가 많고 리저널 센터가 수익이 많다 보면 네. 또 이 수익을 어디랑 쉐어링을 하겠습니까? 하겠죠, 어딘가와. 어딘가 하겠죠. 그러다 보면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예. 이 리저널 센터, 이 데벨로퍼를 갖다 실사하기가 어려워요. 네, 수익 구조가 운영상의 어떤 수익적인 많은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는요, 미국의 신용금리가 5.5인데 네. 5.5보다 낮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 정리해보면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네. 리턴은 사실 투자의 상식이잖아요. 기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예. 투자의 이민에 네. 0.25에서 1%인데 그 이상 주는 거 있습니까? 아, 근데 저도 사실은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할 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요. 변호사님, 내지는 대표님, 본인이 투자이민 간다고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답이 일정하게 똑같아요. 시장에 예를 들어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 있으면 안전한 걸 원하시면 주정부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좋으시다고. 근데 주정부 프로젝트는 매번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또 네. 주정부 허가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민간 프로젝트만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담보를 보시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해요. 제가 이제 주정부 프로젝트를 사실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접했던 게 이제 서프라임 이후에 브루클린 재개발 공사에서 너무 금리도 높고 채권 발행할 때 어떤 자기네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많이 들기 하니까. 때문에 예. 그때 투자이민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접하고 그런 또 우리 고객분들도 많고 네. 응급 상황을 받게 됐었는데 이게 어떤 위기 상황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실제. 그렇죠. 주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모르겠어요.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즉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나오는 이럴 때는 거죠. 이제 정부도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조금. 그런데 또 좋은 건 뭐냐면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아마도. 예, 예. 그렇죠. 떨어지면 채권 발행해서 빨리 상환을 해준다는 게 또 이게 맞아요, 강점인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네. 금리가 떨어졌던 민간의 어떤 신용 자체는 네.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실제 네.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민간 프로젝트로 예.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이 다른 거예요. 태생이 네. 출발 자체가. 저희 그러니까 25년 경력이세요. 그 많은 시기 동안 한국에서 주정부 관련 프로젝트 제일 많이 해보시고 민간 프로젝트를 많이 하셔서 저희 대표님이 올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주정부 프로젝트의 시대다. 네, 왜냐하면 리저널 센터가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최대한 느껴주려고 해요. 맞아요. 쓸 수 있는 만큼 예, 쓰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딱 만기가 됐을 때 자금을 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딱 안 들어오고 늦춰지면 거기서 힘든 그렇죠.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지금- 저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부 약속 잘 지켜요, 미국은. 네.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 것처럼 권한도 주정부는 없고. 디폴트를 못해요. 결론. 파산법에도 주정부는 파산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조건 갚아야 돼요, 주정부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부분에서 비교의 범주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바게닝 파워를 가진 국민기준은 정부 프로젝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바게닝 아무한테는 안 파워가 주니까. 없으면 아무한테는 안 네. 주죠. 네. 실제 이걸 접하기가 에이전시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이거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채권으로 주면 이게 채권 할인 비율이 굉장히 크다. 아니거든요.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다라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네거티브가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서서 저희 이제 이유리 변호사가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현명합니다. 대표님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 회사 이제 유튜브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샀던 것은 티몬과 위메프가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파는 여행 뭐 상품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징후가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제표를 봤더라면은 그 구조를 알았다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저는 결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하도 저를 일을 시키느라고 제가 너무 바빠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제표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큰 손해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재무제표까지 보고 플랫폼을 이용하진 않아요. 누구든 싸면 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사실 여행 상품은 사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11억이나 투자하면서 사실 돈을 그러면은 이제 맡기는 그 주체가 얼마나 재무적으로 건실한지는 네.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투자이민이 사실은 이 수속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6개월 만에 안녕히 가세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5년, 7년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대략 1년 반에서 2년 만에 조건부 영주권 받고. 2년이라고 하시죠? 2년이라고 하고 그렇죠. 보수적으로.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영구영주권 접수하기까지 다 2년의 기간이 걸리죠. 가야 되고 네. 또 총 영구영주권 4년. 네, 영구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받을 때가 3년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총 총 한 7년 정도. 네. 원금 상환까지는 사실 지금부터 해서 한 4년에서 투자 시점부터 4년에서 5년. 네. 그럼 7년에서 1년에서 8년 정도라서 적어도 회사 이제 그 이주회사 보실 때 이 회사가 7년, 8년 이상은 우리 가족과 함께 수속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제표 같은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회사가 수속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리저널 센터하고도 많이 다퉈봤으니까 다툴 제가 수 있는 정부 프로젝트가 좋다고 하는 거지 이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저는 할 수 네,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간까지 가려면 최소한 7년, 8년을 해본 업체만이 이런 그렇죠. 경험을 가질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 앞으로도 7년, 8년을 가야 이제 되니까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업력이 10년 이상 돼야 겨우 한 바퀴 돌아요. 동감한 게 리저널 센터랑 저희랑 친할 필요가 없어요. 리저널 센터하고 둘이 이제 싸움을 맞는 게 이제 전데 맞아요. 사실 네. 그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리스크를 볼 여력과 능력이 조금 안 못 되니까. 미치는 거죠, 네, 사실. 경험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타고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보이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바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계약법도 있어야 되고 증권법도 증권법 있고 들어가지고. 회사법 다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소비자가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간접 투자이민 되면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하고 계약 구조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 실사팀을 꾸리는 게 한 과거 한 6, 7년 전부터 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여력이 되지가 않아요. 예. 다들 변호사님은 계셨지만 사실 이민 변호사님이 계시고 이거 계약법 전문 변호사가 있거나 금융 전문가 그렇죠. 분석가가 증권법 있기도 어렵고 들어가야 그러다 되지, 보니까 계약법 이게 들어가야 한 7, 8년 되지. 전부터 왜냐하면 리저널 센터하고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거는 진짜 실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관련 많이 프로젝트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뭐 다툼의 여지가 그닥 많진 않아요. 근데 네. 민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복잡해요. 네, 구조가 이걸 분석하기가 도저히 엄두가 나지가 않는 네,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반인들은 팀을 꾸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위주가 실사팀에서는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가장 서류를 많이 요청하고 담보권도 요청하고 원금 상환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명시한 이런 바인딩하는 부분은 네. 리저널 그렇죠. 센터 입장에서는 가장 까탈스러운 저희 업체가 쓰죠. 국민이 한 해로 맞아요. 네. 저희하고 미팅을 하기 전에 미리 1시간 전에 여기 저희 1층 커피빈에 와서 네.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서 국민 얘기를 할 건지. 네. 굉장히 많이 맨날 힘들어해요. 깨지니까. 네, 네, 네. 네. 이게 네. 왜냐면은 저희는 리저널 센터 변호사가 아니에요. 고객님의 변호사예요. 그렇죠. 래서 고객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그 도움이 될 법한 요소들을 찾아서 뭐 저희가 뭐 깡패처럼 싸우진 않아요.
아니에요. 우린 법대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표님, 제가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쓸 줄을 몰랐어요. 팀원과 위메프 사태를 통해서 제가 아주 통렬하게 제 자신을 지금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뭔가 이제 큰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다 따져보겠다는 지금 심정이 되었어요. 저 이제 미국 투자이면은 제 거는 작습니다. 이건 11억이나 되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주의할 상황들에서 말씀을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두 분께서 그래도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임은 많이 복잡하고요. 이주업체, 리저널 센터, 디벨로퍼 모두 다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또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까지 돕게 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부분은 이주업체 선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사팀도 저희 완비되어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저희 이주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된 회사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요. 일단 그 회사에 고객님들을 지켜줄 수 있는 투자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검증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 때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세요. 이게 지금 큰 돈 벌자고 하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세요. 오늘 두 분이 딱 아주 핵심적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관적일 수 있고 원천적일 수 있는데 뭔가 조건이 너무 좋아요. 내지는 뭔가 되게 싸게 해주겠대요. 일단은 의심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이런 걸 해주는 거지? 재무제표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당부는 그겁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이민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현명한 선택,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날 것의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투자이민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두 분을 모시고 한 번 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